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날씨가 완전 더워졌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 역대 최고로 덥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한여름 날씨처럼 돼서 너무 힘든데, 어느새 보니까 6월 달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근데 지역보다도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어떤 분은 지금 뭐 하반기에 떨어진다 그러고 어떤 분은 오른다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서울시의 공급 데이터입니다. 특정 수요는 보통 한 4만 7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4만 7, 8천 정도가 적정 수요라고 보는 건데 2019년도, 20년도만 수급 밸런스가 맞았고 거의 10년 남짓, 한 거의 15년 가까이 대부분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죠.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모습을 보자 그러면 24년도는 22년, 23년에 비해서도 부족하고요. 25년에 살짝 올라갔지만 문제는 26년과 27년 그 이후에 공급 물량입니다. 이게 지금 입주 물량이거든요.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보통은 한 3, 4년 정도를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허가 물량이니까 보통 4, 5년 그 이상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21년 하반기까지는 나름대로 경기가 좋았죠. 서울에서도 마지막 불꽃을 터뜨렸던 가격이 정점을 찍었고 그다음 22년부터는 확실하게 하락세를 맞이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그 몇 년 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다 인허가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3년도 물량, 24년도 물량, 25년도 물량, 25년도 물량인 것도 사실상 21년도에 허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인허가 물량이 나와서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생겼는데 22년에 거의 전국에서 지표상으로 20% 가까이,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인허가 물량 받을 만한 용기 있는 공급자가 있었을까요? 다 위축되죠. 미분양 생길까 봐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러니 그때 인허가 물량들이 화끈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내후년 26년, 27년도에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재테크 이런 투자 관점에서는 확연하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코인,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여기 이 시장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즉 집에서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안 사시는 분 있어요? 저는 지금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도 전세나 혹은 월세로서, 즉 임대차로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불과 3년 뒤든 5년 뒤든 언젠가 제로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으로 뭐 동네에서 빵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의 어떤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 효용 가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겁니까? 그 생각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뭐 세종대왕이든 심사임당이든 그런 종이 쪼가리가 왜 도대체 그 종이 쪼가리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만든 그런 재화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종이 쪼가리가 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어요? 물리적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 갖고는, 이 지폐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거를 약속한 거죠. 얘는 교환 가치가 있는 종이다 라고 우리가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뭡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죠. 옛날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 짐바브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돈이.
근데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뭔 차이점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수요자가 완전히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부동산은 강제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을 무조건 방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선택 안 하게 되면 전세든 월세든 선택하게 되면서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전세든 월세든 뭐라도 가격은 튀게 돼 있습니다. 전제는 뭐다?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일정한 수요들은 그게 매매가 됐건 그게 전세가 됐건 그게 월세가 됐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공급이 안 돼도 매매가가 안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급도 안 되지만 수요도 없어. 집을 살려는 수요도 없어요. 왜? 금리도 높고 지금 뭐 세월도 지금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매매가도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공급은 없지만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사 많이 보셨습니까? 월세값, 전세값 미쳐버렸죠.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매, 전, 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른다. 이거는 그냥 뭐 해가 동쪽에서 뜨랑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다른 것들은 말고 강제 참여가 되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과 들어가는 상태에서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어딘가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어딘가 튀어 올라가게 되고, 그 전세가가 튀어 올라가다가 일정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빌라의 인허가가 4개월 동안 연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22년에 16,000가구 정도의 1월 1, 4월 달 인허가 물량이었다가 작년에 6,400가구로 거의 뭐 한 40%로 줄었죠. 그러다가 그 작년에 엄청나게 줄은 물량에서도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3,400가구예요. 그러니까 2022년 16,000가구에서 3,400가구니까 거의 80%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24년, 25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끼는 거는 지금 22년까지는 나름대로 많았잖아요. 그럼 23년, 24년 상반기야. 아직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가? 갸우뚱한 겁니다. 여러분 체감이 안 돼요. 왜? 수요자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물론 전세, 월세 올라간 건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팍 올라갈까? 이건 못 느낀다고요. 왜? 수요도 지금 지금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고 야 진짜 공급 부족하긴 하더라. 나가서 알아보니까 부동산 가보니까 정말 없대더라 라고 하는 게 딱 맞부딪히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공급은 계속 없어. 확정이야.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는 게 확정이야. 금리는 방향성은 정해졌어. 계속 인하를 할 것 같아. 매년 꾸준한 수요는 들어가. 사람들은 다 원하는 지역은 뻔해. 서울만 원해. 서울 중에서도 특정 지역 원해. 그 지역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며 타이밍을 어떤 지역을 할지 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는 건 사실상 확정입니다. 확정. 뭐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가 올라요? 이건 내가 알 수 없지만 방향성 자체는 서울의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녀석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걸 느낄 때가 올 텐데 그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장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로 인해서 수요가 아직 많지 않고 그래서 가격이 아직도 저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시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말쯤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